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오늘도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꺼려하시는 또 우려하시는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중국 우한 바이러스 두고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라는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즉각 방중해야 라는 주제입니다. 자, 요번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폐렴이 발병을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원지가 중국인 거죠. 중국에서 이제 국내로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초기 대응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뭐 안정적이다, 또 뭐 호흡기관 전파가 없다, 그리고 뭐 극소수만이 지금 감염이 됐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줄을 잇다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이게 지금 발병이 되고, 또 지금 감염 의심자, 또 감염자들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물론이고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발견됐고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태로 갔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실상 지금 국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이 방역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등이 이거 초기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역 체계가 초반부터 뚫렸던 거 아닌가라는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중국인들이 매일매일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원내대표가 좀 올려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요 사진은 이제 뭐냐면 우한 시내에서 약국에서 이제 관련 약이랑 뭐 마스크 사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국내도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마스크가 동인하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내려보시면 이런 정말로 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 와중에 지금 현재 여당, 그러니까 정권과 친한 여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인영 대표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좀 올려보실까요? 예, 아니요, 위로요. 예, 여기 보시면, 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불신을 키우는 발언을 줄이고 방역체계 신뢰도를 높이는 일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자, 정치권이 왜 앞장서야 된다는지 모르겠지만 방역당국이 아니라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국민도 정부의 대응 능력을 믿고 개인 차원에서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한다라고 하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자, 밑줄이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이 양국 간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중국과 우리는 오랜 세월 함께 돕고 살아야 할 소중한 친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런 발언이 지금 여당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고 지금 정부도 이거와 못지않은 지금 형태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말보다 행동을 더 보여주고 있죠. 지금 대표적 사례로는 지금 이번에 발병이 난 이 핵심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우한, 중국 그 후베이 성의 우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병명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유수 언론이라 할 수 있는 뭐 BBC, 뭐 CNN 할 거 없이 전 세계에서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갖다가 지금 현재 보도를 하고 있어요. 또는 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뭐 차이나 바이러스, 뭐 차이나 플레이그 해가지고 중국발 전염병이다, 이런 형태로까지도 외신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보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마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이 명칭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불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공산국도 안 하는 정도의 행태로 이 표현 자체까지도 어떻게 하라 라는 형태의 지금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가? 아니면 중국이 먼저인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지금 뭐 패러디나 비아냥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문재인 정부가 누누이 주장했던 것, 사람이 먼저다. 근데 이 사람이 먼저다 앞에 중국이 빠져 있었다. 우리가 이걸 미처 못 본 거 아니냐? 그 앞에 국적이 없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이 먼저다 였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 아닌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줬던 건 뭐냐?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마스크, 국내에 지금 약국, 저도 뭐 어디 구하려고 가봤지만 없는 데가 지금 태반입니다. 마스크도 없고 구하기 어려운데 이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무려 200개도 아니라 200만 개,
200만 개를 지금 중국에 보내줬고, 이 마스크만 보내준 것도 아니고 뭐 하나만 주면 정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정넘치게 방호복도 10만 벌이나 지금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호복 같은 경우는 구하기 더 어렵고 제작도 어렵고 제작 단가도 비싼 이런 제품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현재 합쳐가지고 세트로 마스크 200만 개, 방호복 10만 개를 갖다가 중국한테 보내줬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죠? 오늘인가요? 오늘자로 원래는 지금 전 세계가 떠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중국 들어가서 우리 국민을 다시 데리고 돌아와야 되고, 이 국민들이 돌아오는 즉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마땅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당연히 이 사람들도 마스크 필요하죠.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방호복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 거는 지금 챙기지 않고 중국 사람이 먼저다 라는 식의 형태로서 중국에는 마스크를 먼저 보내주고, 그리고 방호복도 보내주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게 정말 친구라고 했어요.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다, 진짜 친구다 라고 했더니만, 여기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과 비슷한 발언을 했죠. 시진핑이 국내로 뭔가 축하 서신인가 보내니까 거기에 답방으로 중국이 요청을 하면은 우리 한국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돕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정부가 돕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과 그 패당 또는 이인영 대표 같은 일부 사람들만 지금 돕겠다는 겁니까?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속보가 떴죠. 무슨 속보가 떴냐면, 정부 중국에 5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제공 적극 검토. 자, 시진핑한테 약속한 거를 몸소 실천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속을 잘 지키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약속을 너무 잘 지켜요. 지금 미국하고 한미 관계는 지금 노골적인 반미 스탠스가 나왔어요. 지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하는 게, 해리 해리스 대사가 누굽니까? 우리 대사로 발령나서 오시기 전에는 인도 태평양 이 거대한 전구를 총괄해서 이거를 지휘했던 분인데, 그런 사람한테다가 감히 일본 당시 식민지 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 총독 같다, 또 총독 행세를 하지 마라, 또 뭐 내정 간섭하지 마라 라는 이런 식의 노골적 비판을 해놓고서는 호르무즈 파병에 있어서도 미국이 지금 어려운데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라고 해놓고서는 돕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지금 파병도 이 파병이라는 이 용어까지 바꿔서 파견으로 바꿨고,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그 관할 구역을 넓혀가지고 아덴만부터 해서 그 밑에 지역까지 지금 커버를 하고, 우리 정부가 아예 대놓고 말을 했죠.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이 병력은 미국과는 관계없이 독자적 작전을 따로 하겠다. 자, 어려울 게 돕는 게 친구라면서 지금 누가 친구인지가 이게 지금 주객에 전도가 됐고, 주적과 친구가 바뀐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라고 했고, 정치권이 앞장서야 된다. 방역체계 신뢰도에는 정치권이 앞장을 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앞장 서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마침 어떻게 보면 잘된 게 지금 이 스케줄이 꼬였어요. 이것도 지금 그 우한 지역에 고립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고, 정말로 지금 절실한 상황에서 이 스케줄조차도 꼬여버렸고, 이 스케줄이 꼬인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태클을 건 게 누구냐? 중국 당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친구라고 하면서 정말 아끼는 친구지만 아끼는 친구의 태도는 정말로 볼썽사납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가 된 김에 그 비행기 안에 이인영 대표랑 그 지금 여당 관계자 또는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이 같이 탑승을 하셔가지고 편도로 가셔가지고 우한에 내려드리면 거기서 몸소 앞장서서 정치권이 앞장서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중마고우로서 어려울 때 돕는 게 정말 강력한 친구라는 거를 한중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보여주고 오십시오. 그래서 중국 발원지, 이 발병의 근원이자 발원지인 우한에서 이 이인영 대표를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정부 관계자, 여권의 모든 대표와 여권 의원들이 나서서 몸소 체험하고 몸소 거기서 방역을 직접 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지금 국민청원이 지금 또 엄청 올라왔어요. 자, 밑으로 내려보실까요?
좀 내려보시고. 예, 이겁니다. 자, 이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게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나온 지가 꽤 됐어요. 22일이니까 벌써 거의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이것도 지금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걸 내용을 제기하신 분도 상식선에서 다 맞는 논리로 따지신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감정적인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거기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거기 가서 보시면 일시적 제한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발발했으니까 일시적으로 중국인을 좀 막자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명이에요? 이게 지금 어젠가 지금 이틀 전에 나온 게 52만 6천이고 지금 제가 이 실시간 방송하기 직전에 확인하니까 59만이에요. 곧 있으면 60만을 달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는 원래 20만 넘어서 30만 정도 되면은 답변을 해야 되고 국민의 요청에 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응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응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랬어요. 국제법상 중국인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발언을 했는데, 자, 국제법상 말 잘했습니다. 자, 국제법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중국인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비행기에 태워서 도로 보내요. 프랑스라든지 지금 영국이라든지 뭐 어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인에 들어오는 거를 상당히 검역을 높게 해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방역 단계를 이제 선포를 했고, 그리고 부분적 또는 일시적 중국인을 제한하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를 마치 국제법을 상당히 우리가 잘 준수하고 따라왔다는 듯이 국제법을 운운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죠. 이게 정말 국제법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일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일본 상황은 어떻게 했죠? 불과 지금 작년 말 몇 개월 전만 해도 노노 재팬,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부가 한 겁니다. 국제법상 적성국도 아닌 우방국인 일본을, 이웃국가인 일본을 대놓고 외교적으로 폄훼하고 비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제적 법상을 위반해서까지 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보이콧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지도 않고 불매운동을 하고 이런 짓을 했던 정부가 지금 와서는 국제법을 운운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로 나왔던 지금 위안부 또는 강제징용 관련된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배상을 하라는 판결 자체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제법상 근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법상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종결난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 안에 보면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던 한국 정부의 수장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한일과, 그러니까 국제법과 관계없이 한국과 일본이 정말로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우리끼리 그럼 이걸 해결을 보자 해가지고 일본이 당시 가지고 있던 국고 보유액의 거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 수준으로 외화를 받았습니다. 일본한테 배상 차원에서요.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도 국제법상 따지면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도 그걸 받아낸 전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그러한 국제법을 다 무시한 우리 국내적 감정에만 치우친 듯한 발언이고 판결이에요. 물론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배상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뭔가 따지려면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상에서 뭔가 허점이 있다든지 뭔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걸 파고 들어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감정에 치우쳐서 무슨 떼법으로 몰듯이 목소리 큰 쪽이 이기듯이 하면서 일본을 억제고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1차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인 5월 3일 동중국 해상에서 밤 12시에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제이홉호와 북한 국적의 선박 남산 8호가 옆구리를 나란히 맞대다가, 유조선 2대가 옆구리를 나란히 맞대다가 일본 그 해상자위대 하마나 전투 지원함에게 그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이 행동이 뭡니까? 국제법을 따른 겁니까? 국제법상으로, 또 국제법상이 아니더라도 국내법상으로 적성국인 주적인 북한을 우리가 기름을 마음대로 퍼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기름을 북한에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국내법입니까? 국제법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지금 국제법이 나온 겁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정말로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국제법이 어쩌다. 이거 지금 국내에서 지금 감염 환자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더라도 이거를 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되면서도 방역을 잘하겠다? 지금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도 뭐라고 했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과한 겁니까? 과한 정도로 막는 것이 지금 현재 국제법상을 운운해야 됩니까? 과하게 하면 더 해야지. 과하다고 하면서 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지금 이랬죠. 유증상자, 그러니까 우한 폐렴, 이 중국발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 중에 유증상자와 무증상자가 있는데, 자, 무증상자가 감염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중국은 뭐라 했습니까? 발병의 근원인 중국조차도 무증상자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 전파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라 합니까? 무증상자는 감염을 하지 않는다, 전파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방역입니까? 아니면 정말 허술하게 짝이 없는 방역입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우리 헌법에도 쓰여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고, 이게 우선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서 사람이 먼저던데 앞에 중국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구심을 받고 있어요. 중국 사람이 먼저입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중국인 감염자들도 무상으로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들을 듣고서 오히려 중국인들이 지금 마침 중국 안에서도 갈 데가 없고 중국 밖으로도 갈 데가 없는데 한국은 공짜란다, 그리고 한국은 받아준단다,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처했는데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을 과할 정도로 하라? 자, 정말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 뉴스에서도 다 나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매일 128대, 한두 대도 아니고 128대의 항공기가 중국을 떠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매일 2만 명, 몇 명이에요? 2만 명의 중국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왔지만 서울 시내 어디 가도 중국인이 평소 대비 적다고 느끼질 못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다 있고 지금 이미 뉴스에도 나왔죠. 이 중국인들이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서 국내 한국인들도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한 사람당 수백 박스씩 사고 수백 개씩 사가지고 중국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위대한 우리 정부는 중국으로 마스크 200만 개를 보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초도 대응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죠. 뭐라고 했냐면은 손을 잘 씻어라, 국민들에게 손을 잘 씻어라, 그러면서 마치 마스크보다 손 씻기에 주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보도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도 하는 말이 전문가들이 그런다. 전문가 누가 그럽니까? 전문가 누가 그래요? 전문가 누군지 지금 실명을 까고 말을 하세요. 실명까지 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언론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마 누군지 정말 이거 이름을 까고 한번 말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까지 하는 채로 전문가 운운한데 누가 그랬는지 언론사도 밝히세요. 전문가들이 지금 한다는 소리가 마스크의 효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호흡기 전파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마스크 씁니까? 그러면 왜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 씁니까? 방호복은 왜 입어요? 호흡관 전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며. 무감염자는 전파를 안 한다며. 그런데 왜 방호복 왜 입어요? 마스크 왜 써요? 벗으세요 다. 근데 지금 현재 마스크는 다 쓰고 있고 그런데다 대고 손 씻기에 주력을 하라? 마스크보다 손 씻기라는 지금 이런 형태의 말들을 계속해서 지금 내고 있어요. 지금 여당 관계자, 아까 처음에 말했죠. 어려울 때 돕는 게 친구, 그리고 정치권이 방역에 앞장서야 된다. 이인영 대표가 마스크를 쓰는 거를 목격하신 분들은 그 사진을 올리세요. 이 이인영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당 관계자 손 씻기에 주력하십시오. 청와대 대통령도 손 씻기에 주력하십시오. 마스크 쓰지 마세요. 근데 지금 현재 국내 이런 뭡니까 병원 이런 데 들으면 지금 어디입니까? 그 국립병원인가요? 어디 갔잖아요? 가가지고도 자기는 마스크 꼼꼼히 써요. 그리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뭐라 합니까? 악수하지 말자. 악수 안 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악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팔꿈치로 하고 있어요. 뭐 무에타입니까? 지금 팔꿈치로 악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치닫았습니다. 아니 손 씻겨 주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스크는 왜 씁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당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정부 관계자 마스크 쓰지 말고 손 씻기에 주력하십시오.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지도가 또 나와 있어요. 지금 올라보시면 이게 좀 며칠 지난 지도지만 지금 현재 발병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정도 퍼졌다는 거예요. 유럽도 지금 빨간색은
발병 국가고 빨간색이 짙은 지역은 더 심한 국가예요. 중국 당연히 심하죠. 한국, 일본, 지금 이쪽 동남아권도 지금 발견이 됐고 미국도 발견이 됐고 유럽도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나 이런 데도 지금 발견이 됐어요. 파란 지역들은 지금 의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확정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고 있고, 자, 이번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뭡니까 언론이라든지 이런 외신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스가 9달이 걸려서 퍼뜨렸던 전파력이 이번 우한 폐렴은 고작 한 달 만에 그거를 지금 더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지금 수천 명의 감염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감염 속도가 거의 9배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스가 어땠어요? 사스가 호흡기관 전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지금 정설은 사스도 박쥐가 근원이었고 사스도 호흡기관 전파가 유력했다고 나와 있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사스의 변형이라고 하는 우한 바이러스는 호흡기관 전파가 안 된다고요? 지금 현재 사스보다 9배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호흡기관 전파가 안 된다고요? 마스크보다 손쉽게 줄여가라고요? 지금 국민들을 정말로 진짜 개돼지로 하는 겁니까? 뭘로 하는 겁니까 지금? 외신들 지금 뉴스 심각한 것들은 보시면은 지금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 당국이 밝히는 감염 속도와 감염자 수보다 최대 30배 이상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외신 조금만 검색해보세요.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만 검색하시면 그런 관련 보도들이 외신에서는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문제가 없는 듯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방역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은 전세기 안에 1층하고 2층을 나눠서 유증상자 타고 무증상자 탄다 라고 합니다. 그 전세기 새로운 무슨 개조를 했습니까? 아니면 공기를 분할하는 특수 공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기술이 있나 보죠? 항공기 안에서는 공기가 산소를 계속해서 보내주는데 이 산소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돌죠. 비행기 안에서 계속 돌아요. 1층이고 2층이고 관계없이 돕니다. 근데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1층과 2층으로 나누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이걸 믿으랍니다. 이걸 믿으라는 현 정부의 이 방역 스탠스이자 지금 현재 방역 태세,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방역이죠. 박근혜 때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야 된다고 하고, 누가 말했죠? 메르스 때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그거 못 막았다고 지금 현재 여권 관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이 방역을 막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하다.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지금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권 관계자 중국한테 마스크 보내주고 중국한테 500만 달러 보내주고, 이게 500만 달러가 어디서 나온 돈이죠? 개인 지금 지갑에서 각출한 겁니까? 아니면 국민 혈세입니까? 어느 국민이 지금 여기에 지금 돈을 내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자국민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스크가 지금 없어서 국내 국민들은 마스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중국이 먼저다. 중국한테는 지금 다 보내주겠다. 200만 개, 방호복 10만 개.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자, 지금 우리가 이 정말 친중적 스탠스,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이 각별한 사이인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금 수혜를 얻고 있어요. 무슨 혜택을 얻었죠? 미세먼지도 얻었죠. 미세먼지 얻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얻었습니다. 자, 미세먼지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서도 이거 해결을 하자 하니까 중국이 자기네들 탓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겼어요. 그러고서 무슨 실사단이라 해서 왔었어요. 와가지고 뭐라 했죠 그때? 웃으면서 So fresh. 공기 아주 신선하다. 한국 공기 너무 신선하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실실 쪼개면서 대국민 앞에 나왔다고서 국민들, 한국인들 앞에서 미세먼지? 한국 공기 쾌적해? 그런 말을 하고 간 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2008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12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북경 올림픽. 북경 올림픽 때부터, 당시 12년 전부터 중국은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넘쳐나는 국가였어요. 그때 당시 그 암울하고 스모그가 잔뜩 끼어있던 올림픽 개막식 날, 중국은 클라우드 시딩이라고 하는 인공 강우를 뿌립니다. 그래서 개막식 당일날은 전례 없이 볼 수 없었던 쾌청한 하늘 속에서 이 베이징 올림픽을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에 지금 날라오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뭐라 합니까? 인공 강우가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물 뿌리기를 합니다. 물 부족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물을 주야장천 뿌려대요.
근데 이 물 뿌리기야말로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정설이에요. 왜?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미세한 입자를 가진 먼지들이에요. 이거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중에 떠 있고, 이 떠 있던 먼지들이 날아가다가 차량에서 나오는 카본 찌꺼기나 붙어가지고 가라앉으면 땅에 앉는 거예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내려앉은 먼지만 물로 뿌려서 씻는 것이기 때문에 물기가 마르면 다 어떻게 돼요? 다시 떠오릅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다가 살수찬이 뭐니 동원을 해서 물만 주야장천 뿌려대고, 중국은 이미 클라우드 시딩이라 해서 인공 강우를 뿌릴 수 있는 나라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마땅한 해결책도 모색하지 못한 채로 국민들한테만 지금 뭐 미세먼지가 고등어를 많이 튀겨서 나온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이 뭡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살수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겨울에 할 수 있습니까? 도로에다가 물 함부로 뿌렸다가 얼어버리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 물 뿌리기 자체도 전천후로 할 수 있는 해결책도 아니에요. 왜? 겨울철에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겨울에도 미세먼지도 있죠. 미세먼지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또 다른 우리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지금 우한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한번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바람직한 대응을 하고 있는 정부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한 가지, 이런 마당에 아예 한 발 더 나가서 중국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중국이 먼저인 지금 현 정부는 아예 지금 중국에서 처치곤란인 박쥐를 수입을 하십시오. 박쥐, 중국산 박쥐, 처치곤란 중국산 박쥐도 통 크게 수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드 3부 원칙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한미일 삼각동맹 체결 금지. 두 번째, 사드 추가 배치 금지. 세 번째,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발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체계 MD의 한국 편입 금지. 이 말도 안 되는 3불 원칙을 언제부터 우리가 적성국인 주적인 이 중국과 북한인 중국의 허락을 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금지, 사드 3불 원칙을 맺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내친 김에 지금 이런 걸 맺었기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한 바이러스 3불 원칙도 약속을 하라. 그래서 첫 번째, 마스크 착용 금지. 두 번째, 중국인 및 중국인 관광객 기피 금지. 셋째, 국내 우한 바이러스 퇴치 금지. 이 세 가지 3불 원칙을 즉각 체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이가 올해 지금 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계획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야말로 시진핑 방안의 최적기다. 아마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쌍수 들고 환영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지금이 현재가 방안 최적기다. 그리고 사드 3불 원칙과 더불어 우한 바이러스 3불 원칙을 맺으라 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누구라도 여당 관계자라든지 청와대 관계자 마스크 착용하시는 걸 보신 분들이 있으면 어디 제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손 씻기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